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만성염증의 경우에는 항생제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제가 약사이자 한의사잖아요. 그래서 양약과 한약을 모두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의료인으로서 제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얼굴 교정 컨텐츠에 더해서 다양한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간간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1940년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상에 나왔는데요. 이는 인류보건사에서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항생제 덕분에 세균으로 인한 감염병으로부터 많이 해방되어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인간이 항생제를 쓰면 쓸수록 지구상의 그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치명적인 다제내성균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항생제로 해결되지 않는 만성염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더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급성염증에 항생제가 이루어낸 성과는 절대 무시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성염증, 즉 생명을 잃을 정도의 치명적인 염증 단계는 아니지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만성염증의 경우에는 항생제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또한 항생제를 쓴 뒤에 또 다른 만성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이용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인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 68,633명과 대조군 34만 3,165명을 분석한 결과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받기 2년에서 5년 전에 항생제 복용 유무에 따라 염증성 장질환 발병 위험이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진단 전에 최대 9년까지 항생제 복용 경험이 염증성 장질환 발병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항생제 복용량이 증가할수록 발병 위험도 또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항생제의 과다 사용이 원인 불명으로 알려져 있는 희귀난치 질환인 염증성 장질환을 유발하는 환경적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염증 반응은 우리의 면역력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염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이물질이 우리 몸을 침범했을 때 세포 손상을 초기 단계에 억제하고 파괴된 조직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염증 반응이 시작되었다면 끝까지 그 반응이 완료되어야 원인 물질이 처리되고 손상된 부위는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면역계입니다. 면역계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있는데요. 두 면역 사이클을 거치면서 염증이 말끔하게 해결되는 드라마 같은 상황만 늘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오랜 염증으로 고생한 사람들이나 또 치료하는 의사에게도 큰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염증을 일으켰던 원인이 염증 반응으로 처리되는 그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두 번째, 염증 반응을 거쳤는데 염증은 낫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 세 번째, 염증 반응을 거쳐 반응이 호전된 후 자꾸 재발된다. 만성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불량한 수면 습관, 또 나쁜 식습관, 또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염증 반응을 정상적으로 끝내지 못한 경우에도 만성염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염증 반응의 사이클이 완료되기 전에 항생제를 마구 복용해버리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염증이 관해되지 못하고 정전대치하면서 오히려 만성염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복용하는 항생제가 오히려 만성염증을 만들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한의학은 염증 치료, 특히 만성염증 치료에서 아주 강점이 큰 의학입니다. 한약이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기전을 다음번 영상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